네, 좋은 제품을 애국 기업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산양류 좋은 거 아시죠? 단백질, 네덜란드 단백질을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연구 개발한 건데요. 100% 네덜란드입니다. 하루에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다이어트도 되고 단백질, 근육 빵빵합니다. 전화하세요. 이봉규 TV 구독자님께 특별 할인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 나왔는데요. 자, 김남국, 이게 일파만파. 엄청나게 커지. 탈당해도 안 되지, 이건. 글쎄 말이다. 어제 이제 의총이 열렸죠. 네. 여기서 6시간 반 동안 비공개 이제 회의를 했다는 건데,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김남국이 탈당을 한다 하더라도 진상조사는 계속돼야 된다. 당연하지.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당대표이던 시절에도 계속해서, 상임위에 가가지고, 이 코인을 했으니까, 그것도 책임 있는 거고, 또 이재명은 멘토고, 또 김남국은 멘티 같은 역할 아닙니까? 심지어 뭐 수행실장까지 했고, 대선 때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책임론이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지금 이제 김남국에서 시작된 이 날갯짓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소위 이제 김남국 나비 효과죠. 김남국 나비 효과인데요. 김남국이가 좀 뭐 우리가 볼 때 뭐 또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모 뭐 그래가지고서 조금 그렇게 뭐 똑똑하진 않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반대로 그게 아니다. 김남국이가 진짜로 이게 천재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김남국이가 똑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이익은 다 챙기니까 그런 사람이 똑똑한 거지 뭐가 똑똑한 거냐. 또 이번에 탈당을 했다는 것도 또 신의 한 수 아니냐. 오히려 당 조사 안 받으려고. 네, 조사 이제 중단됐습니다. 중단됐지.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인 자료는 하나도 제출 안 했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갖다 주고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 탈당했어 하고서 핵심적인 자료를 하나도 안 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진상조사가 이제 중단되고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감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구하는 데는 꼬리 자르는 데는 천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지 구하고 꼬리 자르기 하는 데는 천재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김남국 나비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건데 자기들은 꼬리를 자르기를 바라죠, 그죠? 김남국도 바라고 이재명이 바라죠. 그리고 민주당도 속으로는 바랄 겁니다. 근데 이재명하고 김남국이는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김남국이가 조국이 이 사진을 갖다가 머리맡에 두고 잔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한때는 조국편 들다가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힘이 있을 것 같으니까 대선 경선 때 갈아탔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의 풍향계 이거 권력의 바람을 잘 이렇게 그것도 천재야. 그것도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의 어떤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이재명이가 김남국을 살려주려 했다는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는데 양쪽에서 뒷거래를 했다고 봅니다. 김남국이 탈당을 하자마자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김남국이가 탈당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 탈당으로 본인이 뭐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 근데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남국의 탈당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받아주지 말고 진상조사를 계속하겠다. 탈당 선언에도 불구하고 또 윤리 감찰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자마자 탈당 선언을 하자마자 김남국이 탈당했다는 걸 기정사실화 시켰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김남국이가 자기 책임을 지기 위해서 탈당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또 분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김남국이 이 탈당까지 한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이하고 이재명이하고 꼬리 자르기 이 담합을 했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보신 탈당 이러는 위장 탈당 이걸 했다는 거고 그러면 김남국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고 하나는 또 하나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아시다시피 말이죠. 지금 나와 있는 얘기지만 이 FIU에서 검찰로 통보를 할 때 세 가지의 제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자금법하고 조세폰탈법하고 범죄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 세 개에다가 그 후에 터져 나온 것이 지금 뇌물 혐의입니다. 이제 뇌물 혐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또 재산 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걸 숨겼다는 이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이것이 또 거기 더해지고 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거래를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내지는 조작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 자본시장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6개 정도 법 위반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김남국이는 검찰의 조사를 피할 수 없고 사실 검찰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다가
이제는 수사를 하는 쪽으로 강제 수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예. 기각됐죠. 두 번째 다시 다시 기각 다시 청구한다는 겁니다. 다시 청구해야지. 예, 다시 이제. 청구. 이건 왜 가능하냐면은 그때만 해도 그냥 정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청구를 했던 거고 그때 또 라임을 갖다가 봐줬던 김봉현을 봐줬던 판사가 이상한 짓거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나왔고 자기도 스스로 인정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코인 전문가들이 많은 것들을 알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구를 한다면 100% 이거는 뭐 이제 발부됩니다. 원래가 이 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은 적어도 90% 많게는 98%까지 발부가 됩니다. 이게 기각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면 된다. 근데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검찰은 뭐냐면은 뭘 해야 되느냐 휴대폰을 갖다가 이제 이번에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어떤 그 수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거는 어떤 수사에서도 휴대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송영길은 이 휴대폰을 팔에서 들어오기 전에 신고 버렸죠. 초기화시켰습니다. 초기화시키고 하나는 버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저희 아시죠? 김만배가 그 2021년 8월에 대장동 사건의 이 수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때 김만배가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이 김만배가 자기 그 사는 집에 인테리어를 했던 업자가 있었어요. 이 업자한테 자기 휴대폰을 보내가지고 그 휴대폰을 부숴라. 부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이 김만배가 처음 한 일이 휴대폰 부수는 거였습니다. 이야. 그다음에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정진상이가 유동규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그렇죠. 휴대폰 던져버려라. 없애라. 그만큼 이 휴대폰이 가장 중요한 지금 현대 어떤 그 수사의 증거물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휴대폰을 이제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강제 수사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신병 확보까지도 서둘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6개 혐의가 뚜렷하고 상당한 짙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얼마든지 신병 확보도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이제 의원이기 때문에 방탄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확보에 나서야 된다. 이건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렵겠죠. 이건 어려울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남국의 나비 효과가 이렇게 이제 수사로 이어지는데 이 수사가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어떻게 보느냐? 여기 이제 나비 효과를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결국은 이 종잣돈으로 가는 거예요. 종잣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야. 어디서 나서 코인을 예, 투자했냐? 이 어디서 났느냐. 쉽게 말하면 이 돈이 어디서 뭐 좀 누가 줬느냐, 뇌물로 줬느냐, 정치자금으로 줬느냐, 아니면 이재명이 줬느냐, 뭐 대장동에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어떤 의혹도 있냐면 2019년에 말이죠. 그 조국이를 갖다가 옹호한다면서 개국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개싸움 운동본부라 해서. 그때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얘들이. 근데 20억을 받았어요. 근데 20억을 받았는데 4억을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저는 아실 거예요. 김남국이가 이 4억을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보 아니야? 김남국이가 이모만 바보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바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랬다니까 20억 원을 공금을. 요거 사기일 수도 있다. 이상하죠. 사기 당한 게 아니라 지가 고가지고 코인 투자해놓고 그렇죠. 사기 아니 그저 뭐야 보이스피싱 당했다. 그렇죠. 보세요. 이게 개인도 아니고 개국본이라는 단체 아닙니까? 단체 돈은 혼자 못 움직이잖아요. 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상의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4억 원입니다. 4천만 원이 아니고 4억이 뭐 4억을 보이스피싱 당했대. 말이 안 되지. 그럼 보이스피싱 당했으면 뭐 중국에서 어쩌고 해가지고 뭐 못 밝힙니다 하고 말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진짜로 이 4억 원을 보이스피싱 당했겠는가? 더구나 공금을. 그리고 이 단체로 들어온 돈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나비 효과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이 4억을 정말로 2019년 이 10월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느냐. 그때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말이죠. 김남국이는 그걸 숨겼어요. 다른 데서 이제 알아내가지고 이걸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김남국이는 자기가 그때 이제 김남국이가 방송도 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 그 유튜브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후에 이제 들어오고 나간 돈 이 내역을 갖다 이렇게 깐 적이 있어요. 근데도 그걸 숨겼습니다. 그럼 왜 숨겼겠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사실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발표된 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안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했다고 거짓말을 시켰거나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든지 아니면은 뭐 당한 걸 갖다가 이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데 하여튼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잣돈이 4억이라는 돈이 비슷해요. 나중에 보면은 얘가 어떻게 일하냐면은 6억의 전세금을 뭐 빼가지고 전세금을 빼가지고 거기다 돈을 보태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했다. 그래서 8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 뭐 그것이 이제 그 LIG, LG 디스플레이 참, LG 디스플레이 아닙니까? 그랬다 그걸 팔아가지고 다시 위믹스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럼 어쨌든 최초의 종잣돈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는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고 하여튼 등등 이 종잣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김남국을 수사하게 되면 이 종잣돈이 나올 거다. 그럼 이 종잣돈이 나오면 그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재명한테 갈 수도 있고 이 수사가 결국은 이제 파고 들어가면 이 돈의 출처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거기 조국이 있는지 거기 이재명이 있는지 거기 문재인이 있는지 하여튼 누가 있는지 이것들이 드러날 거다. 이것이 이제 수사에 미치는 김남국의 어떤 사건의 이 나비 효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치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큰 의미를 갖는데 즉 이재명이가 사실은 김남국 보호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걸 알고서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비명계라고 그러죠. 또는 이제 반명계가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이 반명계 의원들이 이번에 이걸 기회 삼아 가지고서 이제 민주당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못하면 바보죠 오히려.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 이재명이가 아무리 뭐 당대표고 또 문재인이가 거기다 힘을 실어줬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재명 갖고는 어렵다는 걸 의원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이재명과 함께 폭망할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재명을 따라갈 것이냐가 의심스러웠는데 이번에 하나의 계기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김남국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호를 한다면 이거는 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어제 의총에서 6시간 반 동안이나 뭐 고성이 오가고 뭐 6시간 반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이 얘기는 뭐 지금 거의 이제 민주당의 분화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5년에도 민주당이 한번 7개의 분파로 이렇게 분화가 된 적이 있어. 뭐 정동영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 천정배 이렇게 막 그렇게.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015년식으로 민주당이 이제 분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낙연도 말이죠. 미국에서 출판 개념회를 하고 또 무슨 교포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김남국 효과가 이 나비 효과가 어디로 이제 불똥이 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진화될 것이고 또 분화되면서 한국 정치의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어떤 바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재명이가 그 난리가 나고 송영길이 돈봉투 사건이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왜 분화가 안 됐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분화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네. 이게 이해찬이가 네. 이재명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안 되는데 플러스 이해찬이가 버거운 거지. 네. 분화시키는 놈들이 네, 보면은 그렇죠. 이재명만 버거운 게 아니라 이해찬까지. 그렇죠. 거기다가 분화시키려면 저쪽에 이제 강력한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조금 전에 이낙연 얘기도 했지만 이낙연이 겁쟁이에요 또. 그렇죠. 자기가 총대를 저쪽 부시고 내가 전방에 나서 총대를 멜래니 이게 겁쟁이라서 이낙연도 걸린 게 여기저기 많거든.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우물쭈물해서 응집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이해찬이 버거운 거, 이낙연의 응집력이 약한 것 때문에 쉽게 분당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여전까지. 근데 이제 김남국 나비 효과는 어떻게든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박용진이가 이제 지금 또 아주 강하게 의총에서 그것도 좀 약해. 나왔거든요. 네. 어쨌든 박용진이가 이재명 책임론을 이제 거론을 하고 이재명 뭐 대표에서의 퇴진 그다음에 또 김남국의 어떤 제명 뭐 이런 거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도 좀 거들긴 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그럼 이재명이 건재하냐? 그거는 이해찬도 있고 이번에 문재인도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줬어요. 문재인이 이번에 양산 갔을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는 이유가 있는데 이 문재인이 지금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문재인을 도와주는 것이고 문재인이 또 이재명하고 지금 스크럼을 짜고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방어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수사가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이 정치의 물꼬를 튼 건 수사였어요. 항상 수사가 없이 자기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합종 연행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은 되게 드물었고 수사가 어떤 다이너마이트 역할을 전두환 해요. 대통령도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날린 거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에 3당 합당이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것도 그래서 이걸 수사인데 이 수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파고 들어가면 왜 그럼 김남국이가 지금 핵심적인 자료를 안 내놓으려고 그래서 탈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김남국 입장에서는 탈당을 안 하고 싶었을 거고 자기가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기 때문에 버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김남국 혼자 판단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이제 김남국이가 보시내는 천재 아니냐 이런 말 했지만 김남국이는 그 정도 인물은 안 되고 사실은 여기에는 이재명이라든지 이해찬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이게 지금 탈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탈당을 통해서 그러니까 윤리 감찰을 멈추고
그다음 진상 조사를 멈추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덮기에 나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만약에 수사가 들어오면 그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 공작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지금 벌써 그러고 나왔죠. 설사 이제 개혁 수법이 그거잖아요. 옛날에 한명숙이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애들이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민주당 안에서 진상조사를 통해서 민주당 안에서 윤리감찰을 통해서 만약에 김남국의 불법과 이 종잣돈의 행적과 이게 밝혀지는 건 이거는 고백하는 거잖아. 자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발표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얘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는 나 아니다. 정치 공작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뭔가 큰 것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나비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남국에서 뭐 큰 게 나왔다. 이거를 이재명한테 보고가 됐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밝혀져 가지고는 정말 민주당이 정말로 뭐 분화가 아니라 이거는 폭발되고 해체된다. 그러니까 일단 감춰야 된다. 감추려면 일단 민주당 안에서 이거 밝혀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자백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근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건 제가 혹시 못 밝힐 수도 있고 또 밝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니라고 해서 발뺌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아내를 갖다가 응집시킬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한 뭐 2015년식 분화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느냐 아니냐 이게 밝혀질 거고 또 이제 문재인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문재인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운명. 문재인은 2부에서 합시다. 네, 그렇죠. 문재인이 지금 스스로 운명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도 결국은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민주당의 앞으로의 미래가 정해질 텐데 어쨌든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근데 수사는 아주 뇌물이 핵심이고 정치 자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종잣돈이 어디서 나느냐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믹스라든지 이 코인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위메이드와 같은 게임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게임 업체와 이익 공동체가 됐는지 P2E 그래서 이익 공동체가 됐다는 의심이 아주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핵심이 됩니다. 네. 지켜보시죠. 네.